네, 장외 주식 바로 알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내 시장 말고요.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장외 주식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신흥 슈퍼리치들의 성공 전략이 또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장외 주식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뜨거웠고요. 이 한 주간 장외 주식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유발했던 종목들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바디프렌드가 어제 좀 안 좋은 소식을 냈지만 그래도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분기 실적이 1,524억 달성,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아이들의 키 성장성 또는 두뇌 브랜드에 좋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게 허위 광고, 가대 광고라는 이유로 한 2,200만 원 정도의 가징금을 맞고 검찰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호재가 바탕되는 회사는 사소한 악재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고, 이 바디프렌드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주가는 2만 원에서 3만 원 가도 무방한 회사거든요.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번에도 그 공정위에서 발표했지만 브레인 연구 자체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신뢰성을 상실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어린애 같은 행동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프렌드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시장을 접근한다면 시장의 가치는 훨씬 더 좋아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KOTC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핫하게 장외 주식 시장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7월 말에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거의 통과될 거로 보고 있고 5만 1,500원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상승장이 무섭습니다. 이번 주에 IT 관련주, 특히 언택트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떨어지면서 국내 카카오 주식도 흔들거렸지만 오늘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시장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는 5만 1,500원을 돌파하면서 제2차 상승기를 맞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심사가 통과된다면 또다시 상승의 구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OT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아리바이오, 비보존, 이 장외 주식도 이 바이오 관련주에 좀 쏠림 현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 거래 형태를 아리바이오와 비보존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시장을 이끈 대장들이 좀 주춤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65만 원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작은 주식들 소부장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을 이끈 한 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장외 주식으로 탄생한 슈퍼리치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세습받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강모, 전용진, 조원태, 서민정 이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그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10대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일반 개인들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김정준이나 김택진, 또 이혜진, 김범수, 장병군, 방시영 이런 사람들은 부모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본인의 노력으로 새로운 대기업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있는 방식, 고정 자산이 있고 고정 직원들이 많이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들은 바로 있잖아요. 연계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커피 만듭니까? 커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커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연계 서비스 사업은 또 다른 슈퍼 리치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노력하면 누구든지 대기업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벤처기업이 있고 이런 연계 사업들이 시장을 찾고 가면서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슈퍼리치들의 순위는 계속 변동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애 주식으로 특히 스포츠들이 탄생하는 원인은 세습 부자도 마찬가지고 신흥 부자들도 거의 장애 주식으로 이 스포츠가 탄생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삼성 SDS에 투자한 금액이 103억 원이었습니다. 이 103억 원이 상장된 후에 주식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3조 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보통 300배가 증가했고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 현대글로비스를 갖고 있는 정의선 29억 9,300만 원을 출자해서 주식가치가 3조 6천억입니다. 1223배. 이 대기업의 세석 부자들도 비상장의 유상이라든가 비상장 주식을 편입하고 그 다음에 부자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병구 의장 있죠. 이 사람이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수익률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3억, 배달의 민족이죠. 이 배달의 민족에 3억을 투자하고 1000배 수익률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부자들 세습도와 마찬가지지만 신흥 부자들도 이 장애 주식을 통해서 부자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애 주식의 수익률, 탄력성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 방이 뭡니까?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크래프톤을 탔고 SK 바이오팜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행에 가서 금리 돈을 넣는다는 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재테크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등치가 큽니다. 부동산은 등치가 큽니다. 그러나 주식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팔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이 장애 주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한 방은 반대말로 표현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식이 무엇이냐? 저는 그래도 주식이 수학, 산수가 아닙니다. 주식의 기술적 분석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공식이나 기술 분석이 맞다면 우리가 하버드, 서울대 나온 애들이 주식을 잘해야죠. 아닙니다. 주식은 철저한 심리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자가 올해도 25년째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요, 주식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식은 올라갑니다. 이유는 철저한 심리 게임이다.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 또 더더욱 주식을 못 삽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있는 곳에 개인들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아니요. 심리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심리 게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 주식도 우리가 오늘 내일 거래소 코스닥처럼 오늘 내일 상승하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입니다. 내 자식이 결혼할 때, 내 아들이 장가 갈 때 파는 주식, 10년, 20년 가도 문제가 없는 주식, 그런 주식을 하는 것이 장애 주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기성 주식을 공모주 주식을 표현합니다. 상장 1개월 앞두고 있는 주식들 이미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정말 장애 주식을 한다면 최소한 상장 2년이나 3년 후에 있는 저축 상품의 주식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장애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추천 종목은 현대 MN소프트입니다. 우리가 현대 MN소프트의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8년도에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현대 MN소프트는 대기업 그룹사죠.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의 주주 구성을 봤을 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타인데요. 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의 캐리어가 될까요?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무인 자동차 하면 센서라든가 이런 걸 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고밀도, 고정밀 지도입니다. 이 고정밀 지도를 탑재해야만이 무인 자동차가 가동을 합니다. 여기에 통신이 포함되겠고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현대 MN소프트의 진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면 기아라든가 현대 자동차를 보시면 이 진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현대 MN소프트입니다. 이 현대 MN소프트가 단순하게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바로 무인 자동차 시장의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올 1월 달에 주가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 1월 달에 8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장입니다. 이 비상장, 이 장외 주식은 상장이 곧 생명입니다. 상장을 한다고 하면 주식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상장, 올 1분기나 2분기에 상장의 소식이 누머가 돌면서 8만 3천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4월 말에는 주식이 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월 달을 넘어들면서 지금 현재 6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의 구간들은 폭이 높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무인자동차 시장에서 현대모비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MN소프트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대 MN소프트는 기업의 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회사라는 것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보시면 회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영석 현대모비스 상무, 이게 누굽니까? 고영석이라는 분은 정인선 부회장의 오른팔입니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그런 사람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의 이사로 편입됐습니다. 책임 경영을 하면서 상장을 앞둘 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 이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을 빼놓고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무인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40% 이상을 이 현대 MN소프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출발을 합니다. 시동을 걸 때 그 다음에 누르는 내비게이션 진이가 바로 이 현대 MN소프트이기 때문에 필수라는 것이죠. 무인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이 회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세계에 있는 여러 회사 HD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력한 톰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세계 지도를 움직이는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6,000km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게 현대 MN소프트입니다. 고밀도 고정밀 3.세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게 무인 자동차의 가장 큰 혜택인 것이죠. 그 혜택을 현대 MN소프트가 볼 수 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